그 노동관에 대해서 최근에 최저임금제나 주 52시간제는 비현실적이다. 또 이런 대통령이 되면 비현실적인 제도는 철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의 최저임금이라든가 현재 주 52시간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서 이게 강행되는 이 근로 조건은 후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향후에 이것을 더 올릴 때에는 과연 이것이 경제계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식의 탁상공론은 앞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이 52시간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은 드려본 적이 없고, 다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치를 한다는 사람은 뭐 보수 성향이든 진보 성향이든 가릴 거 없이 노동자 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표가 그쪽에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민노총이 또는 한국노총이 노동자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노동자들이 어떤 개별 협상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결론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쪽은 원하지 않는데 일부가 추진하는 거를 가지고 다른 부분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이것이 강제된다고 할 때 그분들이 이걸 원하지는 않는다는 측면을 또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공약으로 반드시 반영해서 나중에 당시 대입 경우에 반드시 실천해달라는 그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한국노총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님과의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예비 후보로 방문한 이후 이제는 제1야당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한국노총을 방문해 주신 윤석열 후보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한 함께해 주신 이미자 본부장님, 박대수 본부장님, 김용동 본부장님, 송원석 본부장님, 서일준 비서실장님, 이만희 단장님, 박대출 한노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성원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노총 출신 문진국 선배님, 장석준 선배님, 류근중 선배님, 늘 노총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성태 선배님, 이병균 선배님과 양정주 평화통일지원 본부장님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삼별연맹 대표자 동지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위기, 기후위기, 산업전환 위기 등 복합적 위기가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삶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노동자 서민들은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으며 아슬아슬하게 이 위기 상황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모든 정치 세력은 당장 쓰러져가는 노동자들을 위해 노동자들을 보호할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할 법제도의 완비, 하청업체 사장이 바뀌어도 일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는 법적 보호장치의 마련입니다. 또한 노동기본권이 사각지대에 있는 교원과 공무원의 노조전임자 보장과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사항인 노동이사제 도입입니다. 한국노총은 위 현안을 포함한 7대 입법 과제에 대한 각 정당의 구체적인 실천과 성과를 대선 정치 방침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후보를 중심으로 각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바뀐 상황인 만큼 후보의 결심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책간담회를 통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님께서 노총의 7대 현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한국노총은 노동의 근본적 가치에 대해 공격하고 폄하하는 어떠한 정치 세력에 대해서도 단호히 심판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노동자의 삶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짧은 산업화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선진국 대열에 초입에 들어섰고 이제 모든 노동자들은 국격에 걸맞는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노동의 근본적 가치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 역사적 퇴행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님과 선대위의 주요한 책임자분들이 함께 하시는 만큼 이어지는 정책 간담회를 통해 폭넓은 소통과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노총을 방문해 주신 윤석열 후보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도 노동자의 벗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확인하는 간담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귀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에 예비후보 자격으로서 찾아뵙고 또 다시 한노총을 찾아뵙게 돼서 아주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울산과 경기 본부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한노총의 145만 조합원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을 이뤄낸 주역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고비 때마다 그 대타협의 그 정신으로 국가 위기 극복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김동명 위원장님과 함께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한노총이 담당할 것을 기대합니다. 현재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일자리마저 줄어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한 이 진단을 현 정권은 안일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총소리만 안 나고 폭탄만 떨어지지 않았지 사실은 코로나까지 겹쳐서 이게 전쟁과 같은 이런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노총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4차 산업혁명의 전환은 이 불가피한데 이런 디지털 심화 과정에서 고용 환경과 노동시장도 큰 변화가 예상이 되고 이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일자리가 없어지고 어떤 일자리가 생길 것인지 또 그 일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가 기성세대도 뭐를 배우고 준비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불확실성의 그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노사관계 역시 미래를 위한 상호 협력 지향으로 많은 변화가 모색돼야 될 그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산업 기반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노동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이 사회의 당당한 주체고 주역이라는 점이 인정이 돼야 하고 한노총이 이런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관계 형성과 사회적 대타협에 주도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나 또는 노동의 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견인되는 사회적 합의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우리 김동명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 말씀을 아주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노사의 자유를 중시하고 또 국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서로 상생의 이런 대타협을 대화합을 이루기를 국가는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처음 방문했을 때 우리 한노총에 제가 친구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인사 말씀 있었습니다. 예.